손흥민 축구하니까 치킨 먹어야지 치킨. 자기야 오늘 김민재 축구한대, 황희찬 축구한대. 자기야 알바미가 치킨 먹고 싶대. 치킨. 그 말이야. 그렇게 오순도순 오케이 아내와 함께 치킨을 먹다 보니 알바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엄청 기뻤지요. 행복합니다. 제게 너무나 보물 같은 여자를 만나서 우리 사이에 이렇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됐다니 지금 매일매일도 꿈만 같습니다. 그런데 순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바미도 우리 닮아서 치킨을 매우 좋아해서 매주 치킨을 시켜달라고 하면 3마리를 시켜야겠네. 근데 매주 치킨 3마리씩 시키면 얼마지? 지난번 미국 주식 추천드릴 때 족발에 이어서 자꾸 먹는 걸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굉장히 현실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족발 그 이상으로 치킨, 그리고 맥주, 치맥 정말 국민식품이잖아요. 사랑합니다. 저는 원래 혼자 살 때도 일주일에 한두 번 치킨데이를 가졌습니다. 아내랑 같이 살고부터는 1인 1치킨씩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매주 2번씩만 치맥을 배달시켜 먹어도 치킨 약 2만원 곱하기 2명이면 4만원, 맥주 2캔만 먹어도 5천원씩 2명에 만원, 한 번 시켜 먹는데 배달비 포함해서 5만원이라고 치면 5만원 곱하기 일주일에 2번씩 먹으면 10만원, 10만원 곱하기 4주 하면 40만원. 아니 치맥으로만 한 달에 40만원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보자. 치맥으로만 한 달에 40만원? 어라, 하루를 살기 위해 먹는 밥값만 해도 점심 저녁 만원씩 2번 2만원, 2만원 곱하기 20일만 해도 40만원. 어라, 하루를 버티기 위해 먹는 커피만 해도 오전 1개 오후 1개 4천원씩 2번 8천원, 8천원 곱하기 20일이라고 하면 16만원.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사람들 만나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 이쁜 아내와 신혼이라 그나마 자제하는데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저녁 약속이 꼭 있었어요. 그럼 객출을 한다 해도 최소 3만원 돈은 깨지더라고요. 그렇게 점심 약속까지 있다고 치면 5만원 잡고 2번씩만 해도 10만원, 10만원 곱하기 4주 하면 헐 40만원? 한 달에 치맥 등 배달로만 40만원, 기본 밥값 40만원, 커피 16만원, 약속 40만원, 아니 뭐 먹는 거로만 매달 136만원? 내 월급이 240만원인데 136만원? 엄마 아버지를 포함한 어른분들, 형님들 말씀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봐야 진짜 어른이 되고 철이 든다고 하는데 그 말이 정말 맞는 것일까요? 이제서라도 정신 차리고 소비를 통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바미가 커갈 때 족발이든 치킨이든 아내와 저와 알바미가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으려면, 하고 싶은 것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좋다. 돈이 있으려면 돈을 벌어야 하고 모아야 한다. 아니 그런데 월급이 240인데 먹는 것으로만 한 달에 136만원이라니. 혹시 저 같은 분이 계셨다면 같이 개선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제부터 유튜브나 책 어느 매체를 통해서라도 한 번쯤은 누구나 들어보셨을 다 아는 얘기들이겠지만 조금만 정신 차려서 조금이라도 절약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가, 평범하지만 뭐든 실천하고픈 평시래가 실천해봤습니다. 돈 어떻게 모을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월급의 일부를 예적금 하는 것만으로는 물가 따라잡기에도 버겁고 재산을 늘려나가기가 힘들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메인으로는 저축을 하더라도 일부는 미국 주식 투자 등 실천하는 것도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재산을 건전하게 불려나갈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 좋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평시래와 제 아내와 같이 월급을 받는 일반 직장인이라면 제일 아쉬운 점은 조금 더 받으면 좋을 텐데 하는 마음이 당연히 크겠지만 제일 좋은 점이 있다면 내가 앞으로 얼마나 어떻게 받을지 예측 가능하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특히 올해부터 평시래와 아내의 모든 돈을 하나로 합치게 되었는데 금액도 수입 지출 범위도 늘어나다 보니까 그냥 대충 생각만으로는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정도 월급을 받는데 얼마를 모으고 얼마를 투자할 수 있을까? 객관적으로 알아보려면 냉정하게 적어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계부 쓰는 것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사실 그런데 가계부 적어보는 것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귀찮으시다면 딱 한 번만이라도 1년이면 1년 동안 내가 월급, 각종 수당, 성과금, 기타 소득 등 모두 언제쯤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은 무엇인지, 불필요한 지출은 없는지 파악해 보는 것 자체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MBTI 극P이기도 해서 그런지 일기나 가계부 쓰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올해 새로운 다짐으로 가계부를 2달 가까이 써보니까 내 돈이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들어와서 어디로 어떻게 얼마나 나가는지 눈에 완전히 보이더라고요. 매달 얼마를 저축할 수 있고 매달 얼마를 투자할 수 있는지, 언제쯤이면 얼마를 모을 수 있는지 눈에 보이게 알 수 있는 거예요.
평실에 OK 부부의 모든 소득은 싸그리 합쳐서 파킹 통장에 넣고 매월 필수 고정 지출을 빼보니까 고정 비용이 얼마 정도 나가는 게 파악이 되고 각자 용돈은 얼마씩 받기로 하면서 여기 안에서 각자 경조사도 취미생활도 해결하기로 하고 소비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정도 저축할 수 있고 얼마 정도 투자할 수 있겠다는 파악이 되었어요. 그런데 눈으로 직접 이렇게 보니까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 아쉬워서 조금이라도 월급 안에서 투자할 수 있는 돈을 늘려보자는 생각에 그럼 치킨 한 번만 안 먹어도 국내에 상장된 미국 나스닥 100 2주는 살 수 있겠네. 커피값만 아껴도 한 달에 스타벅스 주식 하나 이상은 살 수 있겠네. 밥값, 약속만 좀만 줄여도 약 50만원이면 미국 배당 다우존스 50주는 살 수 있겠네 등의 생각으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다 보니 이 정도 저축과 투자를 하면 5년 후, 10년 후에는 내가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 알바미가 10살이 되고 평실의 OK 아내가 더 탄탄하고 든든한 가정을 꾸리며 지내고 있을 우리의 모습을 상상하니까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치맥도, 커피도, 밥도, 사람도 자연스레 더 줄이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올 겨울에는 옷을 하나도 안 샀고요. 물려받은 08년식의 오래된 차를 새 차로 바꾸려던 계획은 과감히 뒤로 미뤘습니다. 그렇게 치맥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해서 2주마다 한 번씩, 밥은 되도록 집에서, 커피도 카노 같은 걸로, 약속은 주 1, 2회에서 월 1, 2회 정도로만 줄여서 생활을 하다 보니 벌써부터 전에 했던 생활보다 돈이 얼마 정도 쌓이고 눈에 보이는 효과가 매우 재밌고 흥분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조금은 찌질해 보일 수도 있고 전처럼 만난 거 많이 못 먹기도 하고 사람들도 전처럼 자주 못 만나는 등 아쉬운 상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글쎄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게 되어서 그런 건지 가계부를 써서 그런 건지 소비 패턴을 반성하고 개선해서 나이가 더 들어서도 가족들과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부자가 되고픈 소망에 실천 한 걸음을 딛게 되었다는 것이 더 짜릿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태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요약하자면 5년 10년 후에 더 나은 삶을 지내고픈 강력한 동기와 열망이 있으면 가계부 등을 써보면서 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고 반성 개선하고 성향을 파악해서 저축과 투자를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가 메인으로 얻고 있는 근로, 사업소득 외에 시도할 수 있는 부업이든 뭐든 기타 소득들이 있다 해도 그렇게 월 1000만 원을 넘게 버는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을 한다 해도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가 제일 바탕이 되어야 진심으로 부자에 한 걸음 다가간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소비를 통제하지 못하고 주어진 예산 안에서 저축 투자를 꾸준히 실천하지 못하면 부를 쌓아갈 수 없으니까요. 여기서 평실애가 30대 후반이 되어가면서 제일 아쉬웠던 점을 5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아무 생각 없이 돈을 모으고 내가 좋아하는 해외여행을 엄청 다닌 것도 아닌데 아무 생각 없이 모은 돈을 아무 생각 없이 다 쓴 것. 돈을 다 써버린 후에 어차피 월급도 낮은데 뭐하러 또 모아서 뭐하냐는 허무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것. 그냥 직장 생활을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만 다니면서 인생이 고되다는 이유로 나보다 술과 주변 사람들을 더 중시한 날들. 그렇게 쪄버린 살과 안 좋아진 건강. 그렇게 시간을 날리면서 재테크 공부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요즘은 오히려 예전에 많이 놀아봐서 그런지 우리 부부가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여행과 운동을 제외하고는 사람들 만나서 놀고 싶다는 생각도 별로 안 들고 돈을 잘 모아서 가정을 잘 꾸려 밝은 미래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뿐입니다. 물론 돈에 얽매여서 건전하지 못한 삶을 살면 안 되니까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항상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사회초년생 분들이나 적은 월급을 받는 분들, 여러모로 돈을 아직 많이 모으지 못했다는 분들이 계신다면 마음껏 놀고 소비해도 좋으니까 첫 월급을 받는 순간부터 50%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소 20%라도 무조건 모으시고 놀면서도 어떻게 불려나갈까 항상 고민하고 공부하시고 어디에 어떻게 쓸까 항상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월 20만원 정도만 해도 연 240만원이고 5년이면 1200만원인데 이 1200만원은 10년 전에 애플 주식에만 넣어놓기만 했어도 20달러씩 600주 정도를 매수할 수 있었고 그냥 가지고만 있었어도 현재 183달러 기준으로 1억 원이 넘습니다. 적은 돈이라며 무시하지 마시고 연차가 쌓이면서는 저처럼 정신 바짝 차려가면서 모으는 비율을 늘려가면서 그렇게라도 5년 10년 후에 더 나은 삶을 지내고픈 강력한 동기와 열망이 더 생기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부터라도 가계부 등을 써보면서 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고 반성 개선하고 성향을 파악하면서 저축과 투자를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을 더 일찍 깨닫고 조금이라도 젊을 때 더 빨리 실천했으면 좋았겠지만 저도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화이팅! Swagger down the street with your red lips and funky beat. You better hold your head up to the sky. I'm gonna roll with you till the day I die.